공동조합이죠. 시선을 더 넓혀주는 대한 언론은 꼭 필요합니다. 주간신문 춘천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춘천 톡방이 기획한 특별기획이죠. 바꾸자 춘천. 오늘은 그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먼저 춘천시의 그 시장의 출마 의사를 밝히신 정용기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1월 11일이었는데요. 벌써 그때로부터 한 달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직은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저희가 그 양력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용기 후보님께서는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의 행정학 석사, 그리고 한양대학교 국제관광호텔에서 경영을 또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 경력으로는요, 춘천시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태백시 부시장을 역임하셨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으로 최근까지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춘천발전연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첫 번째 그 출마 선언, 자유한국당에서는 첫 번째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요. 출마 선언 하시고 나서 혹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여러분을 만나고 다니는데, 네. 손길이 아주 따뜻하고, 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네. 또 정책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고, 자신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본인이 100%라는 의지를 가지고 가도 사실 쉽지 않은 게 선거판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만큼 가장 중요한 미천은 없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2014년에도 한번 도전을 하신 바가 있으셨어요. 예, 그리고 그때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춘천시장에 도전을 하셨는데요. 다시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그 계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춘천 시민의 자존심을 좀 살려드리겠다. 그래서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타 지역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원주시의 경우 10년 전에 30만 원을 돌파했어요. 강릉을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도시가 아주 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을 아주 잘 갖추고 있고 또 그 올림픽을 통해서 채무 제로까지 지금 도전하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춘천이 이대로 가면 되겠느냐 이런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지금 저출산 문제 저성장 시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 뭔가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겠다. 저는 훌륭하신 분도 많지만은 저는 제가 희생하고 앞장서서 지역의 혁신 기관들하고 단체와 협력해서 지역 발전을 좀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저는 37년 동안 공직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도 있고 또 성과도 있고 이번에 기회가 되면은 저는 시장이 되면은 춘천 시민 여러분들에게 자존심을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출마의 변을 하시면서 수부도시로서의 춘천의 위상이 그동안 너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상 또 품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서로들 다 각자 자기라고들 하시긴 하십니다. 근데 지금 후보님께서는 공직생활 수년 동안에 37년 동안의 공직생활 그리고 많은 또 성과들을 경험 삼아서 그런 일을 이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에 이어서 두 번째 출마 선언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춘천의 힘을 만드는 춘천시장이 되겠다. 근데 같은 맥락이죠. 지금하고 본다 그러면. 그래서 위기의 춘천을 구제할 열정의 행정가가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셨었는데 사실상 그 행정가 이미지라는 건 지금 현재 그 최동용 시장하고 겹칠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다르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주로 근무를 경제, 관광, 기획, 조정 이런 분야에 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 분야는 뭐 원칙이나 뭐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창의성과 상당한 연구 노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상당히 오래 근무해 왔기 때문에 현 시장님하고는 좀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시장님의 주요 보임이 좀 그런 분야가 아니었었던 건가요? 경험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 뭐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뭐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네. 이게 너무 관리에 치중을 하는 느낌을 제가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춘천시가 관리 수준에 있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좀 더 혁신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그런 시정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분야에 저는 자신 있다. 특히 그 지역의 미래를 설정하고 여기에 지역의 역량과 의지를 총투입하는 그런 기획 조정의 능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관리 대상으로서의 춘천이나 춘천 시민들이 아니라 조금 더 기획하는 그런 안목과 경험들이 훨씬 더 지금은 필요할 때다. 같은 행정 경험이어도 그런 의미에서 현직에 계시는 그 최 시장님과는 조금 더 다르지 않겠느냐. 같은 공직 경험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좋습니다. 그 공직 경력 37년 사실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자랑할 만한 성과, 그럼에도 아쉬웠었던 점, 뭐 이 정도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죠. 제가 춘천시에 대부분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초기에 지금 생각하니까 20년 전에 우리 춘천시가 바이오 산업, 문화 산업,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해 온 것이 지금 되돌아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잘 준비를 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산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키워야 되겠고 또 바이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소위 말하는 헬스케어 같은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지역의 미래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전에 그럼 20년 전에 춘천이 소위 말해서 그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더 호황이었다고 하는 그 시절에 바이오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정책들을 기획하셨던 건가요? 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초기에 준비단을 제가 구성을 했고요. 또 경제관광국장 시절에는 제가 한 3년 동안 100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때 뭐 그 도전 그룹, 그 KD 파워 그룹이 오고요. 하나제약도 그때 좀 들어오고 특히 그 제가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결집을 해서 문화산업을 육성한 것이 춘천의 애니메이션의 성장에 가장 큰 바탕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자랑스럽게 또 생각을 하고요. 강원도에 제가 전출을 갔는데 강원도에서는 공공 일자리 분야의 그 연계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좀 만드는 체계도 만들었고 또 폐광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도 남부 지역이. 폐광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에 지원하는 기준이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때 한 2년 정도 앞당겨서 10년간 2차 연장을 제가 그때 주무과장으로서도 했고 또 폐광 지역에 새로운 관광 사업도 제가 좀 새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 강원도가 복지 분야에 면적도 넓고 인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복지 전달 비용이 상당히 크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죠. 뭐 인제 같은 경우에 골든 타임을 놓치면 돌아가시는 이런 불이익을 왜 강원도는 받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구상한 것이
강원도형 복지 전달 체계입니다. 이거는 읍면동 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복지 전달을 예방을 주로 하자 이런 생각에서 발견만 하면은 정부의 각종 프로그램, 지자체의 각종 프로그램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강원도형 복지 전달 체계도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복지 전달 체계에서 새로운 어떤 모형들을 만들고 시도하셨던 거, 그리고 또 경제 분야에서 폐광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 좀 우리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의 성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에 대한 걸 여쭈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제가 살아오면서 아쉬운 게 제가 2016년 1월 달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그게 들어가 보니까 이거 경영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월급 줄 돈도 뭐 급급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다가 불가피하게 뭐 재고 처분이라든가 매일 일일 수지 결산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한 게 시에 중단되었던 시의 출연금을 제가 재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영 악화가 전 시민이 알게 됐고 그 와중에 우리 26분의 직원이 뭐 자의가 대부분입니다만은 떠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도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제가 참 죄를 진 기분도 느낌이 납니다만 그때 당시 우리 직원들이 월급을 뭐 5에서 20%까지 자진 삭감 결의도 하고 저는 월급 100원을 9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 뼈 깎는 노력으로 1년 9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 지나온 세월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기억이 나고 작년도만 해도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콘텐츠 개발에 44건에 93억 6천만 원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4건 중에 뭐 10%, 15%만 나와도 저는 킬러 콘텐츠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준비도 해왔고 또 기업과 함께 동반 성장 체제도 제가 구축을 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저는 만들고 작년 9월 달에 퇴임을 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이제 정상화, 강원 정보문화진흥원을 정상화시키느냐고 애를 썼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급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몇 분을 또 사임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 잘 공과라는 건 항상 있게 되어 있죠. 예, 좋은 일 하다가 그런 점들을 또 마음에 두시고 또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시장 후보로 이렇게 선언을 하신 분이 현재는 확실한 선언을 하신 분이 우리 후보님밖에 없으신 거죠. 우리가 이제 예측은 하고 있지만, 예. 혹시 경선이 이제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렇게 나는 경선 국면에서 내가 좀 우수할 것이다, 혹은 좀 어떤 점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경선을 선호합니다. 네. 경선을 해야, 알릴 수 있고, 좋은 후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경선을 선호하고, 다만 경선이라는 것이 본선에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죠.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런 문제는 잘 판단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자유한국당이 선택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판단을 할 때는 이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력들이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력이나 경험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정책이라든지 공약, 그리고 기본 기조,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혹시 그런 걸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관광산업 문제는 저는 이 자연이나 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광산업도 특정한 산업과 연계가 되고 기반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고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기반되는 산업이 바이오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이라고 보고, 제가 가장 큰 지금 도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잠깐 같이 볼까요? 보시면은, 저는 지금 여기가 옛날 우리 캠페이지죠. 네. 이걸 우측으로 가면 삼천유원지 레저 스포츠타운 사막산, 네. 그다음에 우리 서면 애니타운이 있고요. 네. 이게 정보문화진흥원이죠. 이게 보면은 인형극장도 여기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바이오진흥원도 있고 후평산업단지도 있고, 또 레고랜드 상중도 있고요. 상중도가 있고 하중도 레고랜드가 있는데, 저는 이 의암호를 한국의 에콥센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미래와 연결될 수 있는 꿈과 희망도 주고 인터페이스 역할을 우리 기존의 어른들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캠페이지가 단순한 공원은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공원을 좋아합니다만 그 공원 속에서 미래의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R&D 기능은 갖춰져야 되겠다. 공원만 하면은 춘천 시민의 공원이 되고, 그런 산업적인 기능, R&D 기능을 좀 부여하면은 춘천역에 이점이 있으니까 많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콘텐츠 산업 분야인데, 이 콘텐츠 산업은 우리 춘천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또 그동안 노하우와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 설비가 필요 없는 아주 우리 춘천에 적합한 산업입니다. 이것을 집중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일자리를 좀 늘려야 되겠고, 지금 지방의 합계 출산율이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1.3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떨어지고 예, 1.12 뭐 더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지고 있죠. 네. 수도권은 제가 보니까 0.98명에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수도권은 인구가 늘까? 지역에서 대학 졸업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보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수도권 1억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업 분야, 일거리 분야, 이런 쪽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출마 예변 하실 때도 캠페이지는 이번이 아니라 다음 시장이 될 분한테 그 과제를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었죠. 네. 네. 그때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그 캠페이지에 대한 구상은, 그 공간을 좀 이렇게 산업단지가 좀 같이 유치돼서 거기서 일자리를 좀 동시에 창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바로 넘어가죠. 지금 사실 춘천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 있고요. 이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하신 캠페이지라는 공간, 그리고 레고랜드, 그리고 지금 아마 이제 시청으로 오가시다 보면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것이 바로 환경사업소일 것입니다. 네. 이제 이 세 가지 이슈 중에서 먼저 캠페이지 거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남은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주실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신지요? 환경사업소 문제는 이게 3년마다 아마 위탁 기관이 갱신하든가 변경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아마 고용 불안 때문에 이제 고용 승계나 시의 직영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탁으로 인해서 부실 운영이라든가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을 안 했다든가, 이런 문제는, 확인해서 개선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다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예전에 이런 환경시설이라든가, 상수도 시설,
이런 거는 시민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시설인데 네. 이게 그때는 기능직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니까 전문성도 생기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일반직으로 되니까 전보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설비들이 또 기술이 고도화되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힘든 부서는 또 기피하고 이런 역기능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고용 승계는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고용 승계는 검토를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관리 감독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노무비가처럼 잘못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거는 시의 관리 감독을 다시 더 철저하게 할 문제이고 그 민간 위탁에 따른 고용 불안이나 그 승계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의견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레고랜드입니다. 이게 레고랜드도 춘천에서 상당히 그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레고랜드는 참 아쉬운 문제인데 제가 왜 아쉽냐 그러면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할 때 레고랜드와 협력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를 저는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업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업이 스마트 토이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캐릭터 사업도 많이 했고 여기다가 소프트웨어를 가미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전략인데 다행히 현 정부의 공약에 포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준비를 잘하고 기대에 많이 부풀어 있다가 레고랜드가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아쉬움이 컸어요. 근데 레고랜드는 기본적으로 뭐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는 좀 고민하면 될 것 같고 그 레고랜드 아까 제가 이 도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만한 사이트가 레고랜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거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칼자루를 좀 우리가 줘야 되는데 칼날을 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라면 누군가요? 우리 강원도나 누가? 춘천시를 춘천시가? 얘기하는 거죠. 아마 선거 때 이슈가 또 되니까 쫓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저는 이런 사이트의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저는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레고랜드가 안 되면은 뭐 이만한 사이트에 뭐 더 좋은 시설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다만 우리 춘천시가 뭐 춘천대교 관리권 가지고 뭐 설랑설레 하면은 뭐가 안 되고 좀 더 근본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일이니까 좀 나섰으면 좋겠다. 저는 주도적으로 좀 나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레고랜드가 부지는 이제 강원도지만 위치한 곳이 춘천이기 때문에 춘천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과 계획이 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인데 보관은 있지만 지금은 좀 얘기하지 않으시는 곧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들은.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많이 행정부가 새로이 들어서고 하면은 보통 많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게 이번 행정부는 얼만큼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또 서로 공감을 하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후보님은 나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좀 더 소통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지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가 아주 복잡하고 얽혀 있는 게 초연결 사회라고 네.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때 소통이 강조되는 건 당연하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말이 시의 정보가 너무 늦게 전달이 된다. 예전에 저희들이 농담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시회 준비하다가 전시회 끝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부서별로 카톡방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도 좀 받고 그런 고객들과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고객들이죠. 기업인들, 뭐 시민단체, 전문가들 그분들하고 소통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거버넌스 협치입니다. 민관. 네. 이게 저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지역 기업이 해외에 진출을 할 때 사전에 저는 좀 춘천의 이미지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새마을 단체 또 각자 여러 단체가 개별적으로 소규모로 해외 봉사를 합니다. 네. 이걸 저는 시가 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좀 협력을 하고 파일을 키워가지고 해외 봉사도 하고 저는 여기에 우리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좀 가서 봉사도 하고 이러한 글로벌 마인드를 좀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좀 높아지면은 또 전시회나 뭐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좀 수출되는 그런 전략을 꼭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뭐 아까 그 스마트 기기 뭐 갖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갖고 설명하실 건 또 없으신가요? 제가 4차 산업혁명 자꾸 그러니까 뭐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로테크 분야에도 하이테크가 있다고 봅니다. 김치에 김치 냉장고 이런 예입니다. 그 제가 있을 때 우리 기업이 우리 진흥원하고 같이 개발하는데 이게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나왔죠. 이 골전도 헤드셋입니다. 이게 네, 귀로 네, 듣지 네. 않고 예, 울림을 통해서 듣는 그렇습니다. 거죠. 고래. 이게 여기에 그 작년도인가요? 우리 선말 여교사 그 네. 사건이 났었죠. 그래서 저는 문제가 나면은 이걸 어떻게 ICT 소프트웨어로 해결할까 하는 게 버릇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차 사고 내고 도망 못 가지 않습니까? 블랙박스에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웨어러블 블랙박스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정부에서 아마 이 스마트워치 하나 주고 그렇죠. 뭐 끝났는데 그거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과 많은 토론을 거친 과정에서 일단은 보청기를 삽입하자. 보청기가 지금 300에서 600만 원, 세계 5대 메이저가 다 잡고 있어요. 6대 메이저가 참. 이 수입 대체 효과도 아주 큽니다. 우리 지역 기업들이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가전쇼 CES에 갔다 왔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전시도 하고 설명됐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수출이 되고 있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기업 간, 기술 간 연계 협력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걸 계속 해오셨죠. 예. 강조를 합니다. 이 골전도 여기에 저는 카메라만 장착되면은 소방관들이 무전기 들고 불 끄면 이게 안 되거든요. 쓰고 헬멧 쓰고 양손을 움직여야 진짜 활동할 수가 있고 경찰관, 뭐 군인 이런 뭐 복지 분야에 또 노인 청각 장애 있으신 분, 특히 청소년들 요새 너무 이어폰을 껴서 청각 장애 같은 그런 저는 꿈을 복지 분야의 구글을 한번 우리 춘천이 만들어 보자 이러한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카메라가 되면은 동시 통역까지 가능한 그래서 지금 R&D 자금도 한 10억 받았어요. 내년까지 개발하는. 네. 그래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 그다음에 떡볶이 제가 얘기합니다. 그 막국수 닭갈비집 갔더니 떡을 내놨는데 안에 피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 개발을 한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야도 많다. 그래서 저는 이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뭐 마찬가지인데 이 매출이 늘려면 상품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야에 저는 제가 예전에 문화 분야에 국장을 할 때 춘천인 음악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마추어들이 1000명이 나와서 연주를 하는 천인 건데, 음악회 예, 지금도 하고 있죠. 춘천인 음악회. 저도 뭐 출연을 계속 합니다만은 저는 시장이 되면은
춘천인 전문 인력 풀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의 상품 개발, R&D 개발,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분들에게 개인당 연구소가 하나 생기는 그렇게 해서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까칠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이제 시민들이 좀 보내온 질문 중에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 번도 그 다른 진영의 정권을 줘본 적이 없는 곳이거든요. 예, 내내 거의 그 소위 말하는 지금 그 후보님께서 나오시는 그 보수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그 진영에서 계속해 정권을 내줬었는데 왜 춘천은 계속해서 그 당을 지지해 왔는데 우리 삶은 나아진 것 같지 않은지, 두 번째 지금 현재 계신 분이 같은 당인데 나라는 인물로 좀 달라질 수 있겠는지. 예. 지금 춘천시 예산이 올해만 해도 1조 2천억입니다. 그다음에 직원만 해도 1,500여 명이 좀 안 되는 숫자고 이 거대한 조직, 거대한 인력, 이 거대한 돈을 과연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당한 경영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전문적인 식견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지역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는 진흥원장 하면서 돈을 벌어서 90명의 월급을 줬어요. 이 월급을 준다는 게, 그래서 저는 자영업,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참 존경하는데 월급 주면은 바로 월급날이 오고 이 돈 돌아서는 월급날이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스럽죠. 돈을 벌어봐야 시민의 세금이 중요한 것을, 저는 귀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수 진보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서로 경쟁해서 서로 보완하고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옳고 그름이 아니고 다만 생각의 차이라든가 뭐 속도의 차이랄까요? 뭐 그런 차이일 뿐이지 옳고 그름이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은 진보가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진보의 독재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는 이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시민들은 균형을 좀 맞추는 데 초점을 두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진단이신데요. 자, 좀 재밌는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운칠 기삼이다. 내가 이렇게 온 데는 운이 7이고 기가 3이다. 노력이 3이다. 뭐 이러는데요. 후보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많이 작용을 했을 것 같으세요? 기와 운 중에? 저는 공직 생활하면서 제가 대학도 나왔고 대학원도 2개 공부했습니다. 특히 제가 레저 대회를 창안을 했는데 그때 생소한 레저 개념이 처음 도입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에 레저 전문 교수님이 계셔서 한 3년간 서울에 왔다 갔다 했는데 운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동료를 잘 만났다. 이게 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에 춘천시에도 그렇고 도에 가서도 어려운 부서 많이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의 어려운 곳에 또 부시장으로 또 가서 일했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도전하고 성취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운이라면 동료 운이 난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노력, 애쓰고 이렇게 하셨던 거죠.
이걸 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정용기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 할 만한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힘있게 전달해 주시고 인사드리도록 하죠. 이 춘천시가 제가 강촌을 많이 조세 나가보는데 네. 강촌이 많이 침체됐어요. 제가 그때 담당 국장을 할 때 강촌 개발 계획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지방선거하고 맞물려서 그게 무산이 됐는데 지금 가보면은 이 참 아쉬움이 크고 미리 준비를 못했을까 하는 자괴감도 들고요. 저는 그때는 이미 도로 전출을 갔었습니다마는 또 동계올림픽이 작년도에 제가 많이 건의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동계올림픽이 2018년 올해 2월 달에 끝납니다. 3월 달에 패럴림픽이 끝나면 끝나는데 강원도의 이슈, 국가적인 이슈를 동계올림픽 이후의 이슈를 저는 춘천이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미래를 좀 조망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자. 그리고 준비를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역군으로서의 이제 정용기를 봐달라라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네.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셨고요. 자유한국당 정용기 후보님과 그 도톰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께도 또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